우리 화재 현장을 얘기할 때 교육도 그렇고 우리 모든 개념이 저는 거시와 미시로 나눕니다. 거시라는 거는 지휘론, 그러니까 전체적인 체계죠. 현장 체계. 현장 체계만 잡혀도 우리 현장이 조금 더 안전해지고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 체계에 대해서 어떤 걸 지휘라고, 전약이라고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 전술은 이제 스킬. 우리가 방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방수 수간 조작,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두 가지 정도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네.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다르다. 각 지역의 특색이 있고, 세종시만의 또 특색이 있고, 다르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목표. 이걸 하는 이유.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안전. 안전이잖아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직원들 다시는 순직을 없이 하는 게 제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힘이 닿는 한 제 능력 안에서만 저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능력 안에서만 이제 안전을 우리 직원들, 동료들, 선배님들, 후배님들 모두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안전입니다. 네, 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군데 이렇게 철수 가능한 방향으로. 우리 같으면 차가 이렇게 가득 돼 있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띄엄띄엄 되더라. 근데 와서 보니까 이제 세종시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도로도 넓고 건물도 높고 새 거고. 네. 여기 현장도 26대가 이제 왔다고 하는데 안 보이죠? 자, 차량이 여기 눈에 보이는 거 4대입니다. 4대. 그리고 여기 봤더니 관창이 4구가 토출이 됐는데 4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4구를 토출을 했는데 어디서 토출을 했을까요? 여기서 다 토출을 했겠죠. 네. 그리고 이 차량들은 왜 여기 대져 있을까요? 혹시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2대가 왜 여기 대져 있을까? 아,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소화전 위치고 중계를 한번 밀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4구찌가 나갔습니다. 이거를 메인 펌프 전술이다 라고 부릅니다. 메인 펌프 전술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장애물이 없으니까 다칠 염려도 좀 적겠죠. 그리고 또 있나요? 맞습니다. 구급차 진입이 쉬워요. 그리고 퇴각도 빠릅니다. 또 있습니다. 맞습니다. 뒤섞임이 없어서 저기서 폭발이나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이 됐을 때 신속하게 철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신속하게 철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안전사고 확률이 낮은 얘기랑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방 영수 관리가 돼요. 우리 소방관이, 국민들은 우리 소방관한테 굉장히 관대하고 관용적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할 행위가 있죠. 뭘까요? 물 떨어지는 건 용서를 못합니다. 얼마 전에 경찰 보셨죠? 경찰이 현장에서 범인을 제압하지 못하는 것은 경찰의 핵심 업무인데, 핵심 업무를 못하는 것은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한 2~3천 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구찌에서 압이 나오냐? 압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맞습니다. 압력의 변화는 생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이걸 현장에서 해봤어요. 근데 40mm 내구찌 정도는 무난하게 나오더라고요. 소방차가 이제 오래된 거 아니면. 근데 내구찌를 이렇게 내줬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내구찌가 관창에 토출했을 때 압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생길 수 있는 문제. 이게 이제 장시간 되다 보면 펌프가 계속 돌면서 열을 받잖아요. 열을 한 2시간 받으면 압이 안 나옵니다. 그 상황은 모두 이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현장에 지휘관이시거나 기관원이 되시면, 이걸 2시간 돌리면 압이 안 나올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구찌를 뽑아가지고 2시간, 3시간 돌리면 펌프 자체가 열이 받아요. 열이 받아가지고 펌프 압이 안 나옵니다. 그 시간이 되면 다른 펌프로 교체를 해주면 됩니다. 네, 이런 걸 아시고 현장에 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왜 물이 안 나와라는 무전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부 청사들이 밀집해 있고 다 아파트고 고층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는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두려움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언젠가는 정부 청사 또는 고층 건축물에서 뭔가 이 블랙스완이라고 하죠. 혹시 블랙스완 혹시 아세요? 블랙스완. 아니라고 없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지만 있을 수가 있는 일이 발생한다는 게 블랙스완이거든요. 그 이제 이스라엘 교수 나심 탈레브인가 그 교수가 얘기를 한 건데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그 블랙스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울산도 보셨죠? 울산. 혹시 옥내 소화전 연결성수관으로 밀어주면 몇 층까지 올라가는지 아세요? 물이 수압으로. 우리 펌프차 수압으로. 만약에 여기 49층 아파트가 있다. 49층을 우리가 펌프차로 밀었는데 49층에서 방수 토출할 수 있다. 보통의 건축물은 이제 요즘에 49층 많이 짓잖아요. 그 50층 지으면 이제 소방법에 의해서 헬리포트 지어야 되고 이러니까 49층 많이 만들어요. 근데 저도 이제 훈련을 해봤는데 여기서 밀면은 한 20 몇 층까지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뭐가 있죠? 예방하시는 분. 예, 가압펌프. 가압펌프가 자동으로 올라갑니까? 수동입니까? 수동이죠. 그거를 이제 저도 고향에서 이제 49층짜리 힐스테이트가 생겼는데 저는 이게 자동으로 때려주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수동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근데 매뉴얼이 올리기 전까지는 물이 49층에서 안 나옵니다. 옥상에서. 근데 가압펌프를 때려줬더니 아주 압이 잘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평소에 훈련을 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 그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센터, 우리 소방 출동대가 다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나만 알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연결 송수관을 써야 하는 연결 살수 설비를 써야 하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단지 아파트의 특징은 뭐죠? 그걸 쉽게 찾을 수 있나요? 이제 우발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제가 전화를 걸어서 어느 아파트에 화재가 났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센터를 평가를 만약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펌프차가 이제 부서를 어디다 하느냐 그 후착대가 연결송수관 점용을 하느냐를 한 방에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알고 있다. 화재 진압 전술 전략의 시스템이 잡혀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경기도 대부분 보면 선착대가 어딘지 찾아가지고 그 뒤로 갑니다. 그 뒤로 가서 나중에 연결송수관을 찾아요. 그러면 이제 뺄 수가 없어요. 뒤로 뺄 수가 없어서 추가 비발 하면 20분이 더 걸리죠. 추가 비발 시키면. 근데 후착대라고 하면 3착대, 2착대, 3착대라고 하면 연결송수관을 점령을 해야죠. 연결송수관을 점령하고 소화전 점령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1번입니다. 보시면은 쓰는 차량이 제가 보니까 4대더라고요. 4대. 이렇게 큰 현장에서. 그러니까 아까 메인 펌프 보여드렸죠. 메인 펌프 보여드렸고 안으로 이제 다 들어가긴 했는데 이렇게 쓰지 않는 차량은 집결지에 대기를 시켜놓더라. 여기 있는 인력들은 다 어디가 있을까요? 지휘관 옆에 지휘소에서 대기하고 있겠죠. 여기 이제 은평. 이 구급차들 어떻게 뺄까요? 여기서 추락이나 폭발, 붕괴, 사고가 일어나서 불절차가 필요하다. 아니면 구급차가 세대가 비발을 신속히 비발해야 된다. 저는 이게 이제 이렇게 차량을 부서한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근본적인 문제부터 파고 들어가면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는 교육이 안 된 우리의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분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교육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폐차 가능한 지역에 다시 쓸 수 있도록 또는 다른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공감대 또는 표준, SOP가 신임자 교육 때부터 있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해요. 자, 차를 댔죠. 근데 생각지 못하는 복사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배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미국이라서 도로가 넓어서도 그렇지만 솔직히 뭐 한 1차선, 2차선밖에 안 돼요, 편도. 그렇지만 차를 밀집해서 부서를 하지 않아서 수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략적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이 현장의 문제점 뭘까요? 세종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 단지 내로 소방 차량들이 전체 진입을 했을 때입니다. 수온이 이제 떨어지면 방법이 없죠. 수온이 떨어지면 방법이 만약에 폭발이 일어났다. 유해화학 물질이 불산이 막 10만 리터가 누출이 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또 뭐냐면 수온이 한 번에 떨어져요. 수온이.
물이 한 번에 떨어집니다. 자, 여기 방수포 보이시죠? 이 차 대신 어떤 차가 되면 더 효율적이었을까요? 고가차 맞습니다. 고가차를 쐈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찍어 내려서 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쏜 도달량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술적 변화를 이미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차량 보이시죠? 유리탱크 터졌죠? 휴일 시민들이 밀집한 곳에서 불이 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소방 차량 30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는데 명이 출동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가 됩니까? 여기서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이 뭘까요? 여기서 가장 먼저 뭘 했어야 될까요? 통제 누구십니까? 통제 맞습니다. 그렇죠. 지휘차나 선착대장이 여기를 막아버린대요. 대장은 들어가고 후착대에서 파이어 라인을 치든지 아니면 현장에 온 경찰한테 지시를 하는 거죠. 여기 인력과 차량, 시민들 통제 좀 해주세요. 우리가 지시를 하면 경찰은 따르게 돼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여긴 차량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이쪽 블록에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그러니까 수간을 연장해서 차량의 철수 가능성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성을 판단해서 차량을 좀 멀찌감치 된다. 세종시에는 이제 좀 저치원 쪽에 해당이 되겠죠. 수간만 보입니다. 수간만.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이고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어느 쪽인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더 안전하고 쉽고 효율적인 생산성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의 생산성은 안전하고 편한 거 아닐까요? 이걸 좀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장관! 갑판이 화포들을 격군 실추하는 쪽으로 옮겨 모조리 집중하려 하네. 되겠느냐? 그러다 나중에 수도 된다고 말하게. 예, 해보겠습니다.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스탠스는, 소방관의 스탠스는 된다고 말해야 돼요. 고가차를 이제 지휘관님들께서 운영을 하시다 보면 고가차 기관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여기는 고가차를 필 수 없습니다. 또는 뭐 전기선이 있어요. 세종시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전기선이 있어도 고가차를 필 수가 없습니다. 또는 기울기가 있어서 고가차 틸트가 안 나옵니다. 라고 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방법은 다 있습니다. 틸트가 안 나올 때는 매뉴얼 모드를 적용하면 되거든요. 매뉴얼 모드 적용해서 20도든 30도든 이삿짐 차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이삿짐보다 우리는 더 할 수 있어야 된다. 여건이 된다면.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면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 이제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가장 나쁜 지휘관이 누구냐. 그랬더니 뭐 지휘를 못하는 지휘관, 뭐 능력이 떨어지는 지휘관. 이게 아니다. 가장 나쁜 지휘관이 뭘까요? 지휘관은 그 현장에서 결정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지휘관이 그 사람의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우리 업무도 그렇지만 각자의 업무를 나눈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은 지휘관의 업무는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자 임무를 수행하는 거고요. 근데 그 결정하는 임무를 안 해버리면 지휘관의 임무를 안 하는 거죠. 여기서 또 질문 하나 좀 드리면은 면체 착용 시점. 면체 어디서 쓰십니까? 면체. 차에서 쓴다 혹시 계세요? 아니면은 뭐 현장에 도착해서 쓴다. 한 2, 3천 분 교육을 드리면은 5대5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이제 주고받으면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그걸 이제 데이터를 취합해서 전달을 해드리면 차 안에서 썼을 때의 이점은 빨리 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안에 인명이 있을 때
빨리 진입해서 구출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고, 이제 진입 직전에 섰을 때의 장점은 차 안에서 서로 작전 토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습기가 끼지 않는다. 이거 바이패스를 열었다 닫았다 할 필요가 없다. 선착 보고를 무전으로 때릴 수 있다. 그리고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걸려서 넘어질 염려가 없다. 근데 장단점을 따져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안에서 쓰면 단점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내려서 진입 직전에 썼으면 장점이 더 많으니까 그건 선택은 누가 이렇게 이제 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은 효율적인 방향, 더 생산성이 높은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포착되죠? 뭐 하고 있나요? 임무를 지시 받는데 저는 더 주목할 점이 뭐였냐면, 너무도 당연하게 지휘관 옆으로 오더라고요, 두 명이. 너무도 당연하게. 당연히 지휘관 옆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무가 있는 데는 들어가고, 임무가 없으면 대기시키더라고요. 네. 이게 너무 당연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게 뭐냐면,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소방관들이 저기 그냥 가만히 서 있거나 하면은 시민이 또는 언론이 그 비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 비판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 투입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여기 가만히 서 있으면 시민들이나 언론이 분명히 저희 소방관이 저렇게 많은데 투입 안 하고 뭐 하냐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들어가실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말을 해야죠. 우리는 지금 여기 우리 화재 진압 임무를 대기 중이고,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작전 절차에 의해 투입을 할 것이다 라고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문제 삼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자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기만 하면 됩니다. 부자규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우린 부자기가 아니잖아요. 임무를 대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작전과 우리의 절차에 따라 전술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관할 지역은 아니었지만 화재 장소가 멀지 않아 지원을 나간 겁니다. 약 10분 뒤 현장에 도착한 소방차. 머뭇거림 없이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로 진입합니다. 폭 3m가 안 되는 비좁은 농로였는데 소방차 폭도 2.5m가 넘었습니다. 흙으로 된 농로가 소방차 무게를 견디지 못한 듯 차량이 비틀거립니다. 한쪽으로 기우는가 하더니 소방차는 이내 7m 도랑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불을 꺼야 된다는 거하고 그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것밖에 생각 못 하실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우리 모두 느껴야 되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여기 출근 소방 계급의 직원이 그 뒤에 나온 이제 대책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 어떤 대책이 이거였습니다. 현장 실무 중심의 신임 교육을 개선하자. 그리고 소방 차량 운영 역량을 강화하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프레임은, 결론은 신임 교육 과정이 잘못됐다. 운영 역량이 부족하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직원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현장에서 수간을 펴는 시스템만 갖춰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휘관이 현장은 길이 좁으니까 진입하지 말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면 이러한 사고가 그래도 발생할 확률은 있어요. 그렇지만 발생 확률을 낮출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률을 낮출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수간을 연장하는 우리의 전술만 교육이 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점에서 저는 이제 이런 출발을 합니다. 이게 왜 발생했을까? 그럼 다음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렇게 커맨드 판을 펴놓고 웹패드를 펴서 이렇게 뭐 패를 띄더라 이고, 이 지휘관이
내가 어디에 어떤 장비, 어떤 인력을 투입했는지를 파악을 하는 문화가 있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현장은 어느 군대, 어느 센터에서 어디에 들어가서 뭘 하고 있는지 파악을 현재는 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네.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잠깐만 저기 세종 저치원 안전센터 4명이 어디가 있더라. 무전을 지금 어디 보면 어디 있습니다 라고 하고 무전이 안 나오면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 현장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지휘관이 진입하라고 시켰고 진입 임무가 끝나고 현장 하지 진압 임무가 끝나기 전까지는 거기 있어야 맞는 거고 내 임무가 끝났다고 하면 지휘관 무전 보고를 해야죠. 임무가 끝났는데 다음 임무는 뭡니까? 라고 하면 지휘관이 대기 또는 철수 라고 명령을 하겠죠. 그러면은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마 가장 와닿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세종식 이제 그동안에 우리 고가차는 주로 이제 머릿속에 떠올렸던 게 뭐냐면 아파트에 요구조자가 매달려 있을 때 우리 고가차를 올려서 구조를 한다. 이 개념이 중심이죠. 맞죠? 근데 이제 그렇게 구조할 만한 상황은 많지가 않아요. 고층 화재가 났을 때 방수를 할 수 있는 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정확히 때릴 수 있겠죠. 그리고 수원 손실량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시다시피 아시바 파이프가 아직 콘크리트 양생이 덜 돼서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입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외부에서 주수를 하더라도 진압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다시피 한쪽에서 미니까 다른 쪽에서 잘라주는 기본적인 전술을 시연을 하고 있죠. 한 층에서 발화가 된 게 3개 태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은 지금 패닉에 빠지셨어요. 방수를 여기다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불이 맞아가지고 난간이 힘이 없어요. 불 한번 맞으면 이게 난간 추락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서울 쌍문동. 여기도 쌍문동 밤중이라 오래된 아파트고 아마 도로가가 차량들로 가득 메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고가차는 전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수포를 때렸어요. 잘 껐습니다. 이렇게 고가차. 저도 이거 고향에서 써봤어요. 고물상 야적장에 불이 나가지고 고가차 기관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고가차 전개해가지고 탱크차 연결하고 방수 전개할 것.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반응이 왔을까요? 고가차 기관원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한테 왜 고가차를 피냐요? 왜? 고가차를 왜 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직원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직원은 잘못한 게 1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끄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걸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 선배들도 말해준 적이 없고 어디 교육받으면서도 해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서 조용히 이제 말을 했죠. 이렇게 고가차를 펴서 위에서 아래로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 추락 위험도 있고 찔릴 위험도 있는 철물 위에서 화재를 진압하지 않더라도 편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편하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만 인지하더라도 보더라도 우리는 무한한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고가차로 강하게 때려줄 수 있어요. 위에서 강하게. 잔화정리도 얘네들은 이걸로 하더라고요. 때려서 부셔버립니다. 주택을 강한 압력으로 때려서 부셔버려요. 이렇게 활용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뻘건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구조대원 5명은 또다시 불이 난 건물로 진입했습니다. 잠시 뒤 3층 미용실에서 헤어스프레이 통이 폭발한 듯 불길은 다시 거세졌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몸을 반쯤 내민 구조대원들이 급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1층에 있던 동료들은 연신 물을 쏘며 뛰어내리라 다급히 손짓합니다. 서둘러 사다리를 펴고 바닥에는 에어매트를 깔았습니다. 뿜어져 나오는 농염. 구조대원 한 명이 먼저 몸을 던집니다. 3층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헬멧은 벗겨지고 온몸으로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한 명이 자의를 잡고 뛰어내립니다. 작은 간판을 딛고 충격을 줄이고 등으로 떨어집니다. 매트 끝자락으로 떨어지자 다른 구조대원이 간신히 잡아줍니다. 이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남아있는 구조대원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던집니다. 구조대원들은 아직 건물에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상황을 잘 봐주십시오. 상황을. 주변 상황을 잘 봐주세요. 또 한 명이 자의를 잡고 우리는 항상 그 사건에 집중해서 사건만 봅니다. 간판을 딛고 충격을 줄이고 이 몸을 던지는 사건만 보죠. 매트 끝자락으로 떨어지자 다른 구조대원이 간신히 잡아줍니다. 이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남아있는 구조대원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던집니다. 자, 차량 배치 보시죠. 갑자기 불길이 더 세지면서 저희가 들어오는 입구 쪽을 막아버렸습니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상황을 어떻게 차량 배치. 5명 모두 다쳤는데 특히 얼마 전입니다. 29살 노명래 소방사는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는 노사한 신랑이었습니다. 단층인데 고가차로 탈출을 합니다. 다행히 탈출을 한 거죠. 고가차를 그냥 펴놓습니다. 펴놔요. 쓰고 나서는 옥상에서 작업을 하다가 불길이 거세져요. 그래서 펴놓은 고가차로 탈출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고가차랑 고가차는 다 펴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여기로 진입을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난간은 파괴될 염려도 있으니까요. 이 현장에서 고가차를 폈다면 어떤 상황이 바뀌었을 수 있을까요? 좀 더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지 않았을까요?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으로 확률적으로 판단을 하면 만약에 우리 SOP가 3층 건물이지만 고가차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면 고가차를 폈죠. 그리고 플래시오버가 발생을 했지만 방수를 그 즉시 때릴 수가 있습니다. 방수를 때리게 되면 여기 쿨존이 형성이 되죠. 방수포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아요. 논쟁이. 여기가 서울 서초구인가 강남인가 인데요. 방수포를 때렸죠. 그러면 불이 어느 쪽으로 밀릴까요? 반대쪽으로 밀리겠죠. 반대쪽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방수포를 때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걸 방수포를 때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면 방수포를 때려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이 역할을 막는 방법을 논의를 하는 게 입니다. 그게 우리의 태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방수포를 쐈을 때 소방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해놨습니다. 아주 좋은 연구입니다. 아까 보시면은 자, 심도는 한 200, 300도 됩니다. 빨간색. 하얀색은 400도까지 올라가요. 자, 200도의 앞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아시는 분? 닫으면 된다. 네, 또 있습니다. 방호주수. 네, 또 편하게 이 역할을 피할 수 있는. 아, 정답입니다. 네, 자세를 낮춰. 또 있습니다. 벽 뒤로 숨는다. 벽 뒤에 앉아 있는다가 기본이죠. 25톤 트럭 앞부분이 너덜너덜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트럭에 들어받친 소방펌프 차량은 뒷부분 전체가 종이장처럼 심하게 구겨져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소방펌프 차량을 아시죠? 25톤 트럭이 들이받은 것은 도로 위를 다니는 개 구조를 아마 세종시도 고속도로 출동 나가십니까? 순식간입니다. 고속도로는 순식간이에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사건 이후로 우리 현장은 바뀌었냐,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우리 현장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더라고요. 한 대 가지 말고 펌프 탱크 2대 가자. 그리고 구급차는 여기 안전지대 세이프존으로 가자. 비스듬히 되자. 비스듬히 밀리잖아요. 절대 고속도로에서 믿을 수 없는 게 트럭입니다. 졸아요. 딴짓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동안의 의견을 취합해서 정책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겁니다. 30, 50 수정이 안 됐네요. 이게 소방 명반, 경반 하면서 이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왔던 결론이 2대를 지그재그로 대고 여기를 100m 간격으로 하자. 지금 이게 안 되는데 100m 간격으로 해서 안전지대를 확보를 하자. 그 다음에 여기 구급차가 수습을 해야지. 고속도로에 구급차 한 대만 내보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구조대 차량 한 대만 보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종시도 가능하다고 하면 꼭 2대 이상 내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원 우리가 보호해야죠. 상황실 단계에서부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페인인데요, 스페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영 및 사설 긴급 차량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외의 차량 및 도로 이용자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더불어 제한 속도 이상으로 주행할 수 있으며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답니다. 우리는 지금 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고 나면 긴급 차량이 해야 되잖아요. 위반했을 때. 지난 주말 는 119 구급차가 승용차 택시와 충돌해 6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는 주로 어떤 조치를 합니까? 이 구급대원을 부르겠죠. 그래서 왜 신호 위반을 했어라는 질책을 합니다. 저는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기관원은 여기 뒤에 있는 분명히 CPR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여기를 있는 환자를 빨리 이송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생명을 존중하고 상황을 빨리 해결하려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인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교차로를 그냥 병원을 빨리 가고 싶어서 통과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왜 사고가 났어? 왜 위반을 했어를 질책할 게 아니고 다친 데는 없어. 몸은 괜찮아.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 우리가 해결할게. 그게 조직이야. 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소방청에서는 법을 개정을 해야죠. 도로교통법을. 피해야만 하면 우리는 위반할 수 있다. 라고 강력한 법을 만들어내야죠.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기를 위반한 거를 가지고 논의할 게 아니고 구조를 먼저 바꿔놔야죠. 그게 이제 문화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직에 대한 애착도 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이걸 가지고 질책을 한다. 이 직원은 영원히 조직을 떠납니다. 마음이 뜹니다. 우리는 한 명을 잃은 거예요. 보호를 해줘야죠. 배연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화재를 진압함에 있어서 배연은 주로 연기를 뺀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열기를 빼내는 거예요. 열기를 빼야 급격한 연소 확대 현상이 없어요. 아래서도 공략을 하고 있고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평으로 이동을 합니다. 불이. 그래서 여기서 잘라서 열기를 빼주는 거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재가 나는데 불을 끄는 것보다 배연을 먼저 시작합니다. 열기를 먼저 빼주죠.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방력이 초반에 선착되어서 초반에 소방력이 딸립니다. 그래서 이 출동대는 배연을 먼저 하겠다라는 무전을 날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붕을 굉장히 많이 쪼개죠. 1차 방어선을 쳤습니다. 근데 역시나 불이 밀려서 확대가 됩니다. 1차 방어선에 또 잘라주죠. 판단을 아주 잘한 거죠. 그리고 2차 방어선까지 쳐가지고 열기를 계속 빼줍니다. 속도가 느려졌죠. 확산 속도가. 이게 배연. 저는 이제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배연과 열을 구별을 우리가 구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샌드위치 패널이죠. 여기 올라가서 이걸 봤으니까 올라가서 여기를 쪼개야 된다. 라고 이 논리회로를 돌리시면 곤란합니다. 예,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무인파괴 방수차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활용하자. 있으면 이렇게 쪼개버릴 수 있고요. 샌드위치 패널은 그냥 밀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차량은 이런 현장이 많아요. 이런 현장이 물류창고. 아마 세종시도 계속 생길 겁니다. 도시가 커가면 물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류창고는 계속 생길 거예요.
그럼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건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잖아요. 국방 물류센터. 여기가 이제 7시 정도. 그리고 여기가 한 2시? 그리고 여기가 3시 정도. 이 3시간을 말씀드리는 거는 출하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하가 별로 없죠. 네, 출하가 전혀 없었어요. 열이 축적되다 보니 이렇게 이제 일시적인 플래시오버가 발생했던 현장이죠. 여긴 다 가연물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했던 거는 배열입니다. 배열. 최대한 열어줘야 돼요. 건물을. 최대한 열어줘야 됐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대한민국 화재 현장이 안전해지고 순직사고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전!